네, 안녕하십니까. YJ 유튜브 YJ입니다. 네, 사업용 부동산 7번째 시간이고요. 이번에 드디어 파이낸셜 레버리지, 지렛대, 레버리지 지렛대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냥 파이낸셜 레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계속 상업용 부동산 기초로 뭐 4가지 밸류에이션 방법, 그 4가지 중에 중요한 2가지, 자본환원법, 캡레이트 관련, 현금 흐름 할인법, DCF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드디어 이제 한 칸 레벨업해서 파이낸싱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이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파이낸셜 레버리지에 대해서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레버리지 기초고요. 목적, 왜 할까요? 이거는 사실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들은 에쿼티 외에 추가 재원 조달을 활용해서 보통 이런 파이낸셜 레버리지라는 거 보통 활용해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에쿼티 투자자들이죠. 에쿼티 투자자들은 보통 1000억짜리 오피스 할 때 자기 돈 1000억 다 투자하지 않고 뭐 400억 정도 자기 돈을 하고 대출을 600억 받아서 이게 파이낸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죠. 그래서 이 하는 목적은 주로 에쿼티 투자들의 수익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금융비용이 제일 적게 소모되는 담보대출이 제일 금리가 싸죠. 그래서 담보대출 형태로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100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다 내 돈으로 사지 않고 에쿼티 투자자가 400억만 되고 대신 600억을 빌려요. 600억 빌려서 내 돈 400억 해서 합친 1000억으로 부동산을 사면은 뭐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죠. 레버리지 레이시오라고 있는데요. 레버리지 레이시오는 지금 내가 이건 지금 에쿼티 투자자 관점에서의 레이시오고 대출 투자자 뭐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이런 대출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관점이 론 투 밸류 LTV고요. 에쿼티 투자자 입장에서의 관점이 레버리지 레이시오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레버리지를 썼는가. 결국은 1000억짜리 자산을 내가 400억 들여 샀잖아요. 물론 600억 금융비용을 대출 받았지만 내가 이자만 꼬박꼬박 낸다면 이 자산은 내 거잖아요. 제가 뭐 10억짜리 아파트 살 때 6억 대출을 받았으면은 뭐 6억에다 이자만 꼬박꼬박 내면 이 10억의 집은 일단 내 거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400억을 가지고 내가 1000억을 컨트롤할 수 있죠. 결국은 2.5배의 그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은 이 에쿼티 투자자 입장에서 400억을 갖고 있는 에쿼티 투자자 입장에서 1000억을 좌지우지하니까 2.5배의 레버리지 레이시오다. 에쿼티 투자자 관점이고요. 대출, 뭐 아까 말한 국민은행 관점에서 보면은 국민은행 너무 대놓고 이름 말해야 되나? 어쨌거나 제일 흔하잖아요. 걔네가.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총 담보 자산 가치 대비 내가 빌려준 대출의 가치 해서 1000억짜리 부동산한테 600억 빌려줬으니까 LTV가 60%인 거예요. 이 말은 자산이 100%에서 현재 60%까지 40%가 하락을 해도 나는 내 대출은 회수할 수 있다. 내 버퍼가 40%다. 그쵸? 내 자산이 대출 대비 내 대출이 자산 대비 60%의 가치가 있으니까 결국 자산이 한 40% 하락해도 60%까지 내려와도 나는 원금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버퍼가 중간에 쿠션이 40%가 있어 라는 대출자 입장에서의 심리적 안정을 보여주는 그런 쿠션을 보여주는 지표고요. LTV, 론 투 밸류 레이시오고 에쿼티 투자 입장에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비율은 레버리지 레이시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통상적으로 에쿼티 투자들은 수익률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로 레버리지 사용해요. 물론 지금 요즘 이렇지 않죠. 요즘 금리가 급등해서 지금 역마진이 나고 있긴 해요. 근데 통상적인 상황을 일단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시면은 내년에 50억의 NOI가 예상되는 부동산을 1000억에 매수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에쿼티 100%를 하면 내가 1000억을 다 내 돈을 썼어요. 그러면은 100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샀고 건물에서 50억의 수익이 발생하니까 1년에 그럼 나는 1000억으로 1년에 50억을 벌면은 5% 수익률인 거죠. 그쵸? 근데 이번에는 에쿼티를 40%만 쓰고 대출을 60%를 했어요. 대신 물론 금리가 아까 이 자산 수익률 5%보다 더 싸죠. 더 싸니까 대출하는 거예요. 3%라는 싼 금리로 60%의 금액을 대출 받았을 때 600억을 대출 받았을 때 나의 수익률은 훨씬 올라가죠. 분명히 금리가 더 낮으니까. 그래서 난 400억 투자했고 600억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1년에 50억의 수익이 나는데 당연히 이자는 줘야겠죠.
이자 주고 난 돈은 다 내 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600억이 3%인 18억을 주고 나면 32억이 다 내 돈이에요. 그러면 400억 투자자가 32억의 수익을 내니 400억 투자자가 32억의 수익을 내니 8%의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쵸? 결국은 좀 싼 금리로 600억을 조달했더니 내 400억은 8% 수익이 나는 거예요. 기존에 풀 에쿼티 1000억 투자했을 때는 내가 5% 수익이었는데 그래서 수익률이 올라간 거죠. 그런 개념이고요. NY 수입이 바뀌면 에쿼티 영향은 어떨까요? 보시면은 내년 아까 50억 예상되는 부동산을 1000억에 매수했어요. 근데 10% 하락 50에서 45로 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풀 에쿼티로 투자했을 때는 뭐 45억 하락했으면은 10% 하락한 거죠. 50억에서 그렇죠? 10% 하락했으면은 결국 내 수익률은 아까 1000억 원에 50억 원이 5%가 아니라 1000억으로 45억을 벌었으니까 10% 하락한 금액을 벌었으니까 4.5%가 내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5%에서 4.5로 10% 하락한 거죠. 수입이 10% 줄었으니까 수익률도 10%가 줄었어요.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쓴 거죠. 이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00의 자산을 40의 에쿼티로 샀으니까 2.5배 레버리지 레이시오잖아요. 그쵸? 이 경우에 10%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 하락을 하면은 아까 50억에서 45억 원으로 수입이 10% 줄었는데 이자는 똑같죠? 18억 원. 600억이 3% 18억을 내고 나면은 나한테 오는 돈은 27억 원이에요. 그러면 400억으로 27억을 받으면은 6.75% 결국은 기존의 8%에서 지금 6.75%로 25% 하락을 했어요. 이 얘기가 그대로 딱 레버리지 레이쇼만큼 하락한 거예요. 수입이 10% 하락하면은 2.5배 레버리지 썼기 때문에 이 밑에 케이스 2에서는 결국은 나의 수익은 25%가 하락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거 욕할 뻔했네. 엿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반대로 수입이 10%가 오르면 나의 수익률은 25%가 오르는 거예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은 거죠. 사실은 마이너스가 더 빨리 먹는 만큼 플러스도 더 빨리 먹는 거니까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결국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거고요. 어쨌거나 레버리지 사용한 이유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투자자들은 왜 레버리지 쓰나요? 일단은 되게 간단하게 돈이 없으니까. 나 400억 밖에 없는데 1000억짜리가 너무너무 사고 싶어요. 그럼 600억 대출 받아서 사면 되겠죠. 뭐 좀 빡시긴 하지만 어쨌거나 돈이 모자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나는 400억 밖에 없으면 대출이 없다면 400억짜리 밖에 못 사는데 대출 받으면 1000억까지 갈 수 있으니까 돈이 모자라도. 그리고 분산에 따른 포트폴리오 효과, 뭐 지역을 분산할 수도 있고 국가를 분산할 수도 있죠. 결국은 지금 레버리지 플랫쿼티로 하면은 내가 1000억이 있다고 쳐요. 1000억이 있으면은 500억 부동산 2개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사겠죠. 예를 들어 2개 산다면 그러면은 60% 대출을 쓴다면은 사실은 500억짜리 부동산 사는데 내 돈 200억이랑 대출 300억이 들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 돈 200억 들었으니까 저는 1000억이 있죠. 결국은 이런 부동산을 5개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이었으면은 2개 사면 서울, 부산 하나씩 샀는데 5개면은 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도 해서 좀 더 분산 아니면 미국이랑 뭐 이렇게 국가적 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지역적 분산을 할 수 있어서 어떤 포트폴리오 효과가 조금 더 증대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3번은 뭐 외국 투자할 때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에 대해서 이자 비용에 뭐 지금 비용 세이브 효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내가 한다고 쳤을 때 지금 1000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프레쿼티로 사는 경우와 1000억짜리 부동산을 에쿼티로 40% 내가 이것도 내가 국민은행이 아니라 론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1000억을 다 에쿼티로 쓰느냐 아니면 내 1000억을 에쿼티 400억 론 600억으로 어차피 내 돈이긴 한데 두 개로 형태를 나눠서 투자하느냐 둘 다 나는 1000억을 투자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 경우에서 이제 요 경우가 비용 세이브 효과 세금 효과가 좀 있어서 세이브 된다는 거죠. 보시면은 단순해요. NOI 50억이고 수입이 50억인데 그냥 내가 지금 수익이 나는 법인이어서 30% 세율 구간인 법인이라고 하면은 50%가 50억에 대해서 30% 결국은 세금 내고 배당받아야 되니까 15억 세금 내서
세후적으로는 35억 원, 3.5% 수익의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세율이 30%면 마지널 텍스 레이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세금 좀 절감할 수 없나? 그 어차피 50억을 다 내가 가져가긴 하는데 대출로 내가 600억 한 걸로 하고 에쿼티 400억으로 하면은 대출 이자로 내가 받아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세후 수입이 지금 뭐 그러니까 이자로 18억을 먼저 받고 자녀 수입을 에쿼티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자로 18억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회사 입장에서 남는 게 지금 32억이잖아요. 이자 내고 나서. 그럼 50억에서 이자 16억 내고 남는 32억이 실제 수익이니까 여기에 세금이 30% 붙으면은 결국은 22.4억 원이 에쿼티 투자자한테 가는, 아까 400억, 내 400억 투자한 거에 대한 보상은 22.4억이고 내가 600억 투자한 거에 대한 보상은 이자 지급액 18억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뭐 배당 수익 22.4억, 이자 수익 18억 해서 40.4억을 받는다. 그래서 천억 전체 기준으로는 4.04%다. 그 풀에쿼티로 해서 지금 전체 수익을 다 법인세 다 먹고 남는 걸 깔끔하게 배당으로 가져가면 3.5%인데 일부 금액은 세금으로, 그러니까 이자로 해서 이자 쪽으로 받고 남은 거를 이제 실제 세율 30%를 적용하면은 조금 더 결국 내가 받는 기준은 좀 약간 더 수익이 올라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좀 뭐 인프라 투자든 뭐든 해외 할 때 사실 이런 구조들이 가끔씩 나와요. 에쿼티로 실제적으로 내가 에쿼티 투자하는데 거기서 내가 받는 한국으로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시 한번 일정 비율을 론과 에쿼티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일단 요 간단한 케이스로 한번 이럴 수도 있다 정도만 지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풀이는 또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이 오르거나 내릴 때 에쿼티 수익률이 오르거나 내리는 게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건 표를 그려놓은 거, 이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변동을 볼 건데요. 부동산 뭐 1000억이든 뭐든 1000억짜리 부동산이 1년에 50억 NOI를 내는 부동산이고 그거를 내가 풀에쿼티 다 1000억으로 투자하면은 첫째 년도에 내가 결국 50억을 받는 거니까 내가 1000억 투자해서 50억 받는 거니까 5% 수익률인 거죠. 그쵸? 자산도 1000억 원 자산이 50억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캡레이트이 5%인 자산인 거죠. 에셋에서 5%의 수익을 내는 자산을 내가 풀에쿼티로 사니까 내 수익률은 5%인 거죠. 근데 대출로 나눠서요. 이제 6대 4로 나눠서 대출 금리는 뭐 똑같다고 하면 예를 들어 대출 금리 똑같으면 사실은 수익률은 똑같아요. 이 1000억짜리 전체 자산이 1000억짜리 자산이 실제적으로 5% 캡레이트 5%인 1000억짜리 자산을 이번에 600대 400으로 나눠서 했는데 600의 금리가 5%면은 어차피 전체가 5%인데 600도 5%면 남은 400도 5%죠. 사실은. 예. 금리가 똑같은 캡레이트랑 똑같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은 에쿼티 수익률은 뭐 일드업이 안 되고 그냥 똑같은 5%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 계산하면은 지금 저희가 50억 수익이 났죠. 근데 600억에 5%인 30억의 이자를 내고 남은 20억의 에쿼티 수익인데 400억을 투자한 에쿼티가 20억을 버니까 결국은 5%인 거죠. 이자율도 5%인 거고 에쿼티도 5%예요. 그러면 바뀌어 이제 이자율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원래 5%였는데 5%에 5%였죠. 근데 이게 4% 내려가면 얘는 올라가겠죠. 당연히 에쿼티 수익률이. 그쵸? 전체적으로 5%를 버는 자산인데 대출을 600억을 4% 조달했어요. 절감을 했죠. 절감한 만큼 다 나한테 에쿼티한테 오겠죠. 그래서 600억에 4% 그러면은 24억 원이 금리로 나가요. 그러면 50억을 벌어서 24억을 내고 남는 26억이 에쿼티 투자자의 수익인데 400억에 26억이니까 6.5% 수익이 나는 거죠. 기존에 5%였는데 6.5로 올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수익률보다 캡레이트보다 대출 이자율이 내려가면 에쿼티 수익률은 올라간다. 이 마지막 부분이 안 적혀 있었네요. 에쿼티 수익률이 올라간다.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럼 부동산 수익률 캡레이트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받으면 에쿼티 수익률은 왕창 줄겠죠. 그렇죠? 다시 보면은 에쿼티 대출이 원래 5%가 그러니까 5%여야지 5%로 나눠지는 건데 6%로 올랐어요. 대출 이자율이 오르면 더
더 와장창 줄겠죠. 얘는 볼까요? 그럼 1년도만 보면은 600억에 6%, 36억 원이 이자로 나가면 잔여 금액은 14억 원이죠. 그러면은 내 400억 기준 14억이면은 수익률이 3.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5%였는데 3.5%로 줄었죠. 그렇죠? 결국은 대출 이자율이 캡레이트보다 부동산 수익률보다 대출 이자율이 높으면 그러면 에쿼티 수익률은 와장창 떨어진다. 요즘이 이런 상태이긴 해요. 지금 요즘 금리가 올라서 금리가 올랐는데 캡레이트이 따라오르지 못해가지고 이런 식의 역레버리지여서 요즘은 이렇기 때문에 풀 에쿼티로 그냥 사는 경우도 있어요. 괜히 대출 일으켜봤자 에쿼티 수익률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굳이 산다면 그냥 풀 에쿼티로 사자라는 좀 특이한 시장이 요즘에 오긴 했어요. 네. 결국 정리하면은 부동산 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전체 1000억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600대 400으로 나누면은 600의 이자를 캡레이트가 동일하게 이자율을 받아오면은 그럼 에쿼티 수익률도 똑같이 6대 4로 나눴어도 똑같이 5%로 같은 수익률이 가는데 이 5%인 자산에서 싸게 4% 대출을 받으면 절감한 만큼 에쿼티한테 더 가서 결국은 에쿼티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쵸? 결국은 부동산 수익률 캡레이트보다 대출 이자율이 낮으면 그 절감한 만큼이 에쿼티한테 왕창 간다. 반대는 똑같죠? 대출 이자가 캡레이트보다 높아요. 그러면 더 많이 냈으니까 그만큼 에쿼티한테 마이너스가 가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에쿼티 수익률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보여준 거고요. 이것도 보시면 결국 이제 부동산 가치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부동산 가치가 지금 좀 전에는 대출 금리를 얘기했죠. 이번엔 가치를 해볼게요. 100억짜리를 샀는데 100억짜리를 대출 50억, 에쿼티 50억에 샀어요. 근데 120억으로 20%가 올라요. 그러면 부동산이 120억이 되면 부동산이 백날 올라도 대출은 50억 갚는 건 똑같잖아요. 제가 10억짜리 아파트 5억 대출받아 샀었어도 그 12억이 된다고 은행한테 5억보다 더 주진 않죠. 그렇죠? 대출은 정해져 있고 자녀 재산이 전부 에쿼티로 가니까 보통주가 원래 에쿼티가 50억이었는데 20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온전히 상승분은 전부 에쿼티한테 가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100억이었던 부동산이 20억이 하락했어요. 20% 하락을 하면은 대출은 그대로고 에쿼티가 온전히 그 충격을 다 먹는 거예요. 플러스도 에쿼티가 다 먹고 마이너스도 에쿼티가 다 먹고. 그렇죠? 결국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가 20% 상승하면은 에쿼티의 경우는 지금 론은 그대로고 이 부동산 가치가 올라도 대출은 똑같이 50억을 주면 되지만 에쿼티는 40%가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신 2배가 더 올랐죠. 대신 20% 하락하면 2배인 40% 하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레버리지 레이시오가 얘는 2거든요. 지금 내 에쿼티가 50인데 그걸로 100의 자산을 운용하니까 2배죠. 2배. 2배다 보니까 부동산 가치가 20% 상승하면 에쿼티는 40% 상승. 부동산 가치가 20% 하락하면 에쿼티가 40% 하락하는 그런 더 큰 레버리지를 보여주는 거. 2배의 레버리지를 보여주는 자산이에요. 네. 결국은 이 표가 어떻게 보면 에쿼티 꼭 부동산이 아니라 에쿼티 론 투자할 때 당연히 볼 수 있는 표인데요. 론은 이거죠. 론의 가치는 지금 저희가 100억의 부동산 사서 50억 대출을 받았으면은 이 부동산이 100억까지 하락을 해도 50억까지 하락을 해도 어쨌거나 대출한테 먼저 줘야 되니까 대출은 50억을 온전히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떨어져서 정말 100억짜리 부동산이 40억이 되면은 대출도 40억밖에 회수 못해서 10억의 손해가 나겠죠. 어쨌거나 현재 100억이었으면은 50억까지 내려가는 동안은 부동산 가치 쭉쭉 떨어져도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그래도 줄지 않고 계속 있다가 나중에 50억보다 더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그제서야 내려가는 웬만한 흔들림에는 내 가격 변동은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신 올라도 나는 50억밖에 못 받고 웬만큼 떨어져도 50억은 다 받고 이런 모습이 대출이고요. 에쿼티의 경우는 다르죠. 에쿼티의 경우는 지금 100억에 샀으니까 100억이라면 내 에쿼티의
지금 대출 50억 갚고 나서 자녀 50억이 내 에쿼티 가치인데 여기서 부동산이 20억이 오르면 120억이 되면 당연히 또 대출 50억 그대로 갚고 난 나의 에쿼티 가치는 70억. 40%가 오른 거죠. 부동산 가치가 20% 오르면은 반대로 부동산 가치가 20% 하락을 하면은 100억짜리 부동산이 80억으로 20% 하락을 하면은 내 에쿼티는 50억의 에쿼티가 30억으로 40% 하락을 하는 이런 레버리지 레이쇼만큼 2배만큼 더 빠르게 오르고 내리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는 다음에 풀게 되고요. 지금 NOI 변동에 따라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아까는 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 에쿼티 수익률 한번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오르고 내릴 때 어떻게 되냐 봤고, 이번에는 수익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아까 했던 거긴 한데 일단 기본형으로 50억의 수익이 나는 1000억의 부동산을 대출 600억, 에쿼티 400억으로 샀고, 대출은 금리가 4%인, 그래서 600억에 4%면 24억 원을 내고 50억에서 24억 이자 내고 나니까 자녀 26억 원이 에쿼티 투자자 400억한테 가서 결국은 뭐 426 나누기 400 하면 6.5%가 수익이 나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해요. 이게 지금 기본형인데 이제 충격이 왔어요. 변동 후 지금 NOI가 20억이 떨어졌죠. 그쵸? 40% 하락이긴 하죠. 50억이었던 NOI가 그 다음 해 공실이 팍 생겨서 30억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이자는 24억을 내야죠. 여전히. 뭐 수입이 줄었다고 이자 덜 내는 건 아니잖아요. 24억을 똑같이 내면 에쿼티한테 가는 돈이 확 줄겠죠. 결국은 에쿼티한테는 30억 벌어서 24억 이자 내고 난 자녀 6억만 가니까 기존에 6.5% 수익이 나던 에쿼티가 1.5%만 수익이 나는, 역시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안 좋은 효과는 훨씬 빠르게 나오고 물론 좋은 효과도 훨씬 빠르게 나오는 이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직접 계속 계산해보면 되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그거는 대출 플러스 에쿼티다라고 나눠서 두 개의 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동산에서 받은 현금 흐름으로 일단 이자 먼저 내고 그리고 남은 돈은 다 에쿼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하면은 뭐 똑같이 나오니까요. 좀 복잡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고요. 보시느라 정말 너무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은 문제풀이 할 건데 문제풀이는 그냥 엑셀 봐서 제가 항상 답도 넣어놓기 때문에 엑셀을 보고 그냥 할 수 있으면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영상 안 보셔도 되니까 편하신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봬요. 안녕.